학자금 대출을 받으셨다면 일정 기간에 거쳐 대출받은 학자금을 갚아 나가야 할 텐데요. 이번에는 학자금 대출 상환과 관련하여 좀 더 세부적으로 알려드릴 테니 집중해주세요. 먼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가장 큰 특징은 발생 소득이 상환 기준 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 상환이 유예되는 것입니다. 이때 유의할 것은 대출 실행 시점부터 이자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발생 소득이 상환 기준 소득을 초과하게 되면 국세청으로부터 통지서를 받게 되는데 이때부터 의무상환이 개시됩니다. 의무상환이란 의무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연간 소득 금액이 상환 기준 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 또는 증여로 재산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통지 혹은 고지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의무 상환액 어떻게 납부해야 할까요? 먼저 국세청에서 통지한 금액을 스스로 미리 납부하거나 또는 고용주, 즉 여러분이 재직하고 있는 회사가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통지된 금액을 원천 공제하여 납부하는 방법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원천 공제란 여러분이 직접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월급을 지급할 때 월급에서 미리 공제하여 납부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럼 의무 상환 대상이 되었다면 언제 납부해야 할까요? 전년도 소득이 상환 기준 소득을 초과할 경우 4월 말에서 5월 초에 국세청은 원천 공제 통지서를 우편 등을 통해 발송합니다. 이때 원천 공제 통지서를 통해 얼마를 납부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납부해야 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수령한 후 5월 말에 해당 금액을 분납하거나 전액 상환하게 되면 회사의 원천 공제 통지서도 발송되지 않고 본인의 월급에서 원천 징수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5월까지 선납하지 않은 경우 6월에 국세청이 회사로 원천 공제 통지서를 발송하고 5월에서 6월 말까지 선납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본인의 월급에서 원천 징수해 대신 납부하도록 하여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대출 원리금이 원천 공제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자발적 상환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자발적 상환이란 말 그대로 스스로 상환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러분의 소득 발생과 상관없이 원하는 때에 수시로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중도 상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금융기관과 달리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은 대출금에 대한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어 납부할 수 있다면 취업 전이라도 언제든지 상환해 대출 이자 발생에 대한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자발적 상환에는 일회성 상환 방식인 중도 상환 방식과 자동이체 상환 방식이 있는데요. 우선 중도 상환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학자금 대출 탭에 중도 상환 메뉴를 클릭하여 상환 금액을 입력한 다음 상환하기 버튼을 누르면 상환이 완료됩니다. 그 다음으로 자동이체 상환 방식이 있는데요. 자동이체 상환 방식은 학자금 대출 이체 약정 등록을 통해 매달 일정 기간 동안 일정액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재단 홈페이지에 학자금 대출 탭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체 약정 등록을 클릭한 후 자동이체 계좌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원활한 자동이체 처리를 위해 납입일 17시 전까지 자동이체 계좌에 원리금이 입금되어 있어야 하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연 1회 채무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채무자 신고란 본인과 배우자의 주소, 직장, 부동산 등 재산 상황을 신고하는 절차인데요. 매년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정기 채무자 신고 기간임을 꼭 기억해 주세요. 군 복무, 해외여행, 질병, 장기 미상 환자, 해외 이주나 유학자 등의 사유로 정기 신고 기간에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수시 신고도 가능합니다.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연락처 변경 등으로 제대로 연락을 받지 못해 상환 관리가 어려울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이주자 또는 해외 유학생의 경우 반드시 재단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해외 이주 신고는 원칙적으로 출국 3개월 전까지 완료해야 하며 출국 1개월 전까지는 원리금 전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만약 전액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증인을 등록한 다음 분할 상환 약정을 반드시 진행하여야 하는데요. 해외 이주 신고와 분할 상환 전환 약정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인 등록은 우편 발송 또는 방문을 통해서만 접수 가능합니다. 이때 신고하지 않고 해외로 이주하거나 출국 후 1년 후까지 귀국하지 않은 장기 미상 환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전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해외 유학의 경우 출국 40일 전까지 학업 계획 등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야 하며 유학 기간 중에는 기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상환 방식을 유지해야 합니다. 신고한 해외 유학생이 유학 계획 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후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경우 채무자는 즉시 대출 원리금 전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학자금 대출, 계획한 대로 순조롭게 상환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생길 수 있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재단에서는 학자금 대출 상환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통해 지원하고 있는데요. 무엇을 지원하고 있는지, 또 어떤 제도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조건 변경 제도를 통해 대출 기간과 납입일, 상환 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변경 종류에 따라 계좌별로 가능한 횟수가 정해져 있으니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조건 변경 신청은 재단 홈페이지의 학자금 대출 탭에서 상환 조건 변경 신청 메뉴를 클릭한 다음 조건 변경 계좌번호를 선택하고 변경할 사항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재단에서는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상환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전 채무 조정 제도입니다. 프리워크 아웃이라고 하는 이 제도는 학자금 대출 연체자가 신용 유의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자 중에서 신청 조건을 충족한 경우를 대상으로 사전 채무 조정이 가능합니다. 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 회생 절차,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상자는 사전 채무 조정을 통해 신용도 판단 정보 등록 이전에 분할 상환 약정을 맺거나 지연 배상금 감면 약정 체결을 통해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 분할 상환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약정 총액의 2%에서 10%의 지연 배상금을 포함한 초입금을 일시 상환해야 하므로 이 점 유의해 주세요. 두 번째로는 군 복무 중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하는 군 복무기간 이자 면제 제도입니다. 이자 면제 대상자는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 없이 재단에서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병역 정보를 바탕으로 발생 이자를 면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경제적으로 곤란한 채무자를 위한 특별 상환 유예 제도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을 최대 3년간 유예해주는 제도입니다. 유예 기간 동안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재단이 대신 납부해주고 유예가 종료되면 재단에서 대납한 금액은 별도의 대출로 구성되어 최대 4년 동안 무이자로 분할 상환하거나 만기 일시 상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잔액이 1,000만 원이고 3년 동안 재단이 대납한 금액이 원금 300만 원, 이자 30만 원이라면 기존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의 잔액이 700만 원으로 줄고 재단이 대납한 원금과 이자 총 330만 원이 특별 상환 유예 대출로 구성되는 것인데요. 이 330만 원을 4년간 무이자 분할 상환 또는 만기 일시 상환으로 상환하시면 됩니다. 특별 상환 유예에는 부모가 사망하는 경우, 부모가 파산 면책, 개인 회생에 해당되는 경우 등 여러 지원 유형이 존재합니다. 지원 자격 및 지원 유형은 매년 추가되거나 일부 변동될 수 있으니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세부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지자체 이자 지원 사업입니다. 지자체 이자 지원 사업이란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시도지방자치단체에서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매년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지자체별 지원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상환 방법부터 다양한 상환 부담 경감 제도까지 학자금 대출 상환 전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상환 계획을 잘 수립하시어 상환 일자에 따라 잊지 않고 상환을 하는 것이 건전한 금융거래의 첫 걸음임을 잊지 마세요. 끝으로 학자금 대출은 학업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공적 재원이므로 등록금, 어학연수비, 숙식비, 교재비 등 학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대출을 학업 수행 목적이 아닌 주식이나 비트코인 등 고위험 투자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은 투자 자금이 아니므로
불필요한 금융위험에 활용해서는 안 됩니다. 학업 생활에 필요한 만큼만 신청하고 성실히 상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꼭 명심해 주세요. 이것으로 학자금 대출 상환 심화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금융교육 전체 영상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유튜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